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8일 59일째입니다. 지금 2달이 됐네요. 코로나19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유럽이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의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태리, 스페인, 독일까지 지금 또 프랑스, 영국 계속 늘고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한 17만 명 확진. 그러니까 중국이 8만 1,000명 확진이었으니까 이게 중국 이외의 국가가 이제 8만 6천 명. 지금 150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보다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84명이 늘어서 8,320명, 70명, 80명대를 지금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은 오늘 아침 보니까 84명이라고 지금 보고 발표가 돼서, 그러니까 치사율이 1%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 이 수도권이 이제 대구 경북보다 그 이외 지역에 확진자 수가 더 많은 역전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죠. 지금 검사자 추이는 하루에 12,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기록적인 검사 건수라고 합니다. 미국도 이제 로슈하고 피셔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두 회사가 이제 검사 키트 허가를 받아서 이제 검사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일일 검사 건수로는 더 많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 회사가 검사 키트 리얼타임 RT-PCR 키트를 허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이제 신종플루 당시에는 그때 PCR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국민들이 신종플루 확진 검사 PCR, 그때 유명한 단어가 이제 타미플루와 이제 PCR이었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이 알게 된 것이 확진 검사 리얼타임 RT-PCR,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자 누적 건수도 27만 8천 건. 이거 세계적으로 계속 우리는 이 검사를 단기간에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으로부터 이제 찬사를 받고 있고, 이것이 이 국내 코로나19 방역에 큰 수단이 된 건 사실입니다. 도움이 많이 됐죠. 이 자료는 경기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경기도 일일 상황 분석 보고서 27호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좀 둔화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의 대규모 환자 발생 확진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대구 경북에서 늘었던 것이고,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일일 80명, 70명대 나오는데, 사실은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 70명, 80명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데, 워낙 신천지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숫자가 몇백 명 단위로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 내리에는 몇백 명은 굉장히 많고 7, 80명은 적은 걸로 좀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1월 20일부터 한 달간은 한두 명, 서너 명 갖고도 우리가 상당히 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위생이나 여러 가지 철저히 우리가 마스크 차고 지켰었는데, 7, 80명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그룹 콜센터에서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은 이제 성남의 모 교회에서 집단 발생을 했는데, 또 그걸 소규모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대 소규모가 아니죠. 예. 그리고 콜센터도 관련해서 한 140여 명, 지금 은혜강 교회라는 그 성남 거기도 한 50여 명 이상인데, 뭐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연쇄 감염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소규모 집단 발생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규모 집단 발생이 지금 수도권에 시작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 상황을 진단하고 봐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착시 현상, 7, 800명까지도 5, 600명, 4, 500명까지 있던 것이 지금 70명, 80명대라고 해서 안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좀 아니한 생각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표가 있죠. 지금 일일 70명, 80명대에서 행보세인데 지금 이제 수도권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확진 환자 지역별 비율도 대구 경북이 그동안 90%를 점했는데 이미 80% 뭐 중후반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기타에 해당되는 대구 경북 이해 지역에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고, 집단 발생 비율도 신천지 관련이 계속 줄고 있죠. 뭐 65% 뭐 더 많았었는데 지금 60%입니다. 지금 기타 집단 발생 이것이 20.3%인데 여기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 비율이 줄고 서울이 3.2%, 경기가 역시 3.2%, 서울, 경기, 수도권, 또 세종, 충남, 부산, 경남이 이제 늘고 있다가 조금 현재 더 늘질 않아서 다행입니다. 부산권은.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이 여전히 긴장의 대상이 되고, 여기 뭐 지역별로 뭐 발생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콜센터와 성남의 모교회에서 대규모 집단 발생이 있고, 거기에 연관된 분들이 수도권의 각처에서 주거하고 또 가족 간에 전염이 되고, 그 가족 구성원이 또 뭐 생수 배달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에 이제 관련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파만파 일종의 연쇄 반응으로 감염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일부는 또 집단 발생의 교회 같은 데서 하나의 인덱스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어서 역시 수도권이 계속 지금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관련은 지금 중심에서 좀 줄고, 지금 종교, 그다음에 콜센터 이런 데가 지금 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제한 일별 신규 확진자 역시 지금 서울과 경기, 성남시 이런 데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누적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별, 연령별 사망자 수와 치명률, 지금 8,320명에 84명이니까 치명률이 1%를 넘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동안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이제 조기 진단이 안 되고, 뭐 입원 치료도 원활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 치료가 안 돼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령군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0.22%입니다. 그리고 70대는 5.4%, 60대 1.6%.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이제 급격하게 치명률이 올라가는 거죠. 역시 전체적인 그 연령별 확진자 수 보면 20대가 28%로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 중국과 다른 연령별 분포인데 20대에서 이제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계속 유행에 단초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2개월 정도 돼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 온 국민이 이제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키는 분들은 또 잘 지키고, 또 안 지키는 일부는 또 안 지키고, 뭐 집회도 그렇고, 뭐 클럽이나 PC방, 지금 학교 개학 연기를 2주 더 한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학교가 휴교를 해도, 개학 연기를 통한 휴교를 해도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고, 또 학원에서도 지금 대부분 이제 지켜지지가 않죠. 왜냐면 뭐 생계도 유지해야 되겠고, 또 학부모들은 그 대학 입시나 이게 지금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입시의 그 참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휴교하면 학원을 가든지, 학원이 안 하면 뭐 PC방 가든지, 이렇게 어디든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아이들은 활발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라는 또 그 선입견이 있어서 뭐 큰 병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거리두기에 이제 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이 전염이 돼서 집단 발생의 또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연령군별 성별 확진자 현황인데, 뭐 그 9세 이하 10대까지는 지금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500명 좀 넘죠. 그 남녀 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대부터 쭉 올라가면 여성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이게 참 한국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사가 더 많죠. 여성들이 더 많은 활동, 그 사회적 접촉, 사회성 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대가 지금 많죠. 이게 2천 지금 300명이 넘는데, 그래서 20대가 많다라는, 그러니까 20대의 그 그래프만 빼면 애국이랑 이제 비슷한데, 지금 20대가 많은 이유가 이제 뭘까? 그러니까 신천지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입니다. 앞서 그래프는 이건 그냥 숫자인 거죠. 사실 좀 더 객관적으로 그 기준치를 갖고 비교를 하려면 그 연령군당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20대가 34명입니다.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뭐 2배 내지 3배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확진자 수보다 이 10만 명당 발생률이 더 객관적인 지표인데, 이걸 봐더라도 더 20대가 더 상당히 확진자가 많다. 그만큼 많이 노출돼 있고 많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감염되고 있다. 이제 막연히 신천지만을 지금 물론 신천지에 20대 대학생이 많다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서울이나 경기 연령군별 발생 환자 수를 지난번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20대를 집중적으로 타겟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라고 하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코로나19 2차 인식조사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뭐 2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쭉 봤더니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했다. 전체는 64%가 동의를 했는데 60세 이상은 71%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18세, 29세, 20대인 거죠. 55%로 낮습니다.
그 다음에 지인 모임 회식을 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60% 동의했는데 60세 이상은 70%, 20대는 54%. 외식을 줄였다. 역시 20대는 44%. 외출을 자제했다. 49%.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했다. 36%. 물론 뭐 스스로 이제 차라든지 자차가 없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런 걸 봐도 20대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실천에 덜 동참했다. 60세 이상은 가장 동참을 많이 했다. 뭐 이 코로나19에 대한 뭐 위협, 코로나19의 심각성에 아마 인지도에 어떻게 보면 비례하겠죠. 이거에 대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가 좀 낮지 않나, 실천도 덜 하지 않았나. 20대가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를 이 여론조사 결과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건당국이 이 20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집중 캠페인이 필요할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건 뭐 연령군별 사망자 수, 사망률, 막대 그래프는 파란 거는 사망자 수, 빨간 점선은 사망률입니다. 연령별로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날짜별로 사망률 증가 추세인데 80대로 올라갈수록 또 그 폭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치명률 증가가 이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나타난 현상이 유럽의 그 코로나19가 대규모 유행 창궐 하면서 그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서 유입 코로나19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뭐 공항에서 현장에서 열이 나고 확진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는 그 공항을 통과할 때 잠복기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입국해서 발병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그 신종합병을 공항의 발열 감지기나 검역에서 현장에서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은데, 현장에서도 뭐 다수가 지금 발견 그 검역에서 찾아내진다는 얘기는 잠복기에 통과해서 들어와서 발병해서 그 지역사회 전파의 원인이 될 환자는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올해 4주차부터 초기에 노란색은 이게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녹색은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 뭐 싱가포르, 태국, 뭐 일본 이렇게 되겠죠. 지금의 하늘색이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제 하늘색은 유럽입니다. 총 27명인데 이탈리아가 9명, 프랑스가 7명, 기타 유럽 여러 국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창궐순을 넘어서 거의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유입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 입국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여행 주의 조치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뭐 내후 국내 코로나19 발생 예환, 외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19 이 두 달을 지금 잡아야 되는 그런 상당히 방역 당국으로서도 곤혹스럽고 국가적으로도 곤혹스럽고, 또 이태리에서 뭐 전 세계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뭐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20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20대 학생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경미하게 지나간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마음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왜 20대가 좀 더 이렇게 확산 방지에 좀 신경을 지금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강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0대가 뭐 기본적으로 어디 갇혀 지내는 걸 싫어하죠. 뭐 자유분방한 영혼들을 갖고 있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사실 뭐 24시간 새벽에도 영화관도 가고 뭐 술집도 가고
상당히 활동적인 연령대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코로나19에 더 주의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동참해야 되는 얘기는 20대가 본인이 걸려서 뭐 열나고 기침하고 뭐 상기도 증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0대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뭐 해열제 먹고 그냥 약 먹고 또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퍼트리는 거죠. 그것이 뭐 대중교통이든 다중이 모이는 쇼핑몰이든 극장이든 이 전염시킬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물론 부모님이나 이제 조부모님 중에 요즘 뭐 고혈압, 당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큼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집에 어르신 중에 있는데 가족 중에 퍼트리면 이제 이분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중증으로 와서 폐렴, 또 기저질환 악화로 이제 사망할 확률이 높죠. 지금 우리가 연령이 60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일종의 뭐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만약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집에 와서 뭐 조부모한테 퍼뜨렸다. 그래서 조부모가 돌아가셨다. 일종의 간접살인을 한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20대가 본인의 건강도 지키지만 가족, 나아가선 사회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본인이 걸려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사회 여기저기에 퍼뜨리는 전염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 학교의 아이들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20대가 제일 그 전염원으로서 기능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20대는 본인의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지만 전염원으로서 가족과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대가 좀 자중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온 국민이 이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20대도 적극 동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여전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인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코로나19보다 확산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메르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지금 이제 이번에 인포데믹이라고 이제 WHO도 명명을 했었는데 잘못된 정보의 유행,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뭐 따뜻한 물로 입을 마시면 뭐 예방이 된다더라. 뭐 소금물로 헹구면 예방이 되더라. 뭐 또 그 인도의 환자가 적은 거는 카레 때문에 그렇다. 카레를 많이 먹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사우나 가면은 바이러스가 죽는다더라. 사우나장을 가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기에는 이제 첫째는 이 코로나19가 치료제가 없고 백신도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특히나 이제 고위험군들은 불안하신데 뭐 이런 두려움에 뭔가 이제 기대고 싶은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지만 그런 가짜 뉴스에 이제 휘둘리게 쉽고 또 일방으로는 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봉이 김선달처럼 한몫 천기자하는 상술도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특히나 2009년 신종플루나 2003년 사스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극성을 띄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 소셜 미디어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가 인포데믹의 그 매개 수단이 된 겁니다. 매개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유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말라리아 충치에는 이제 모기가
물어서 흡혈해서 전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없던 이런 소셜 미디어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가짜 뉴스, 진짜 뉴스보단 가짜 뉴스가 더 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더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때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됐었는데, 메르스가 이제 2개월 만에 유행이 끝나니까 자취도 없이 사라졌죠. 가짜 뉴스라는 거. 그때는 뭐 코에다 와셀린을 바르면 예방이 된다더라. 뭐 코에 링을 끼면은 뭐 예방된다더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이제 뭐 두려운 뉴스, 또 자극적인 뉴스, 또 미디어에서 사실은 그걸 또 선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은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이다 하면은 애계하는 뭐 이제 겨우 고작 그런 것 같고 그게 되겠어 하는 또 그 좀 경시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예방 수칙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의제처를 찾고 싶은 거죠. 이 불안한 심리가 이제 공포로 변질이 되면서 그걸 위안을 주는 것이 이런 잘못된 예방 방법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 또 자극적 뉴스를 좋아하는 또 일반인들의 아무래도 클릭을 그런 쪽에 하게 되거든요. 뉴스가 이렇게 있으면 뭐 손 씻기, 마스크, 기침 에티켓 지켜라, 이 뉴스 클릭하겠습니까? 지겹도록 많이 듣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 더 잘 지키는 것만이 예방의 확실한 방법인데, 이런 공포, 또 가짜 뉴스, 자극적인 뉴스, 이것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서 실제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빠른 거죠. 메르스 때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평택과 서울, 대전에만 메르스 환자가 있었는데 소셜 미디어를 타고 더 빠르게 전국을 강타했다, 그런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뭐 지금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피로감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메르스 2개월, 그때 5월 20일 날 첫 환자가 있고 7월 2일인가 3일 마지막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달도 안 됐죠. 실제 환자 발생했던 시기는. 지금은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2달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보다도 지금 아마 이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굉장히 상당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서 무사히 코로나19 유행을, 국면을,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저 같은 전문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항상 질문 받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이 국면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적절한 긴장을 하면서 이걸 헤쳐나갈지 상당히 우리가 좀 전략을 다시 짜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하고,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